자, 3번에 2번입니다. 숙제 안 해오신 분들 잘 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3번에 2번입니다. 10페이지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체크 하나 해주세요. 지금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다고. 누가 생각된 거다? 2. 쓰세요, 일단. 왜냐면 헷갈릴 거야, 계속. 니네가 너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1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그러니까 쓰고 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어색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쭉 숫자들을 봅니다. 30이 있고요. 40 있고요. 25가 보이네요. 자, 30입니다. 2의 몇 제곱? 5제곱. 거기 4제곱근 안에 이렇게 있는 거네요. 오호, 그렇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40이죠. 40. 8, 5, 40. 4, 4제곱근 안에 2의 세제곱이랑 5를 곱하네요. 8, 5, 40. 그 다음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 성질 이용해서 빨리 갈게요. 8제곱근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갑니다. 4제곱근 2의 5, 잠깐만. 4제곱근 똑같잖아. 에이씨, 한 번에 계산하지 뭐. 4제곱근 2의 8제곱에 5를 하나 곱하내고요. 그 다음 8제곱근 5의 제곱인데 이거 뭐하지? 2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4제곱근 되고 여긴 1 되겠죠? 그럼 나누는 거네요. 4제곱근 5를요. 그러면 약분 되겠죠? 그래서 결론 4제곱근 2의 8제곱만 남고요. 이거 4 약분하면 2잖아. 그래서 2의 제곱 4가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 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문제는 지수 확장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 확장한 다음에 그냥 쭉 정리해버리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장한 상태로 보여드리는 것도 한번 볼까 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32는 2의 5제곱이죠. 그거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그 다음 40입니다. 2의 세제곱과 5를 곱했죠. 8, 5, 40. 그거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 나누기입니다. 5의 8분의 2제곱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할게요. 2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8분의 2제곱. 괜찮을까요? 왜? 아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하기로 했잖아. 됐죠? 그러면 결론 2의 4분의 8 2제곱이고요. 5의 4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뺐네요. 0제곱이죠. 그럼 결론 남은 건 4만 남겠습니다. 끝.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 자,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2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겨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선행 안 되는 친구도 꽤 많죠. 대수죠. 처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익히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반복 안 하시면 계속 힘들 겁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이었습니다.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좋은 문제입니다. 굿. 자, 앞에 있는 이 친구를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에 0.75제곱이죠. 자, 참고로 여기 0.75입니다. 100분의 75죠. 약분하면 뭐가 돼요? 4분의 3이죠. 그럼 자, 요 앞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4제곱에 몇 제곱? 4분의 3제곱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별표 쳐야 되는 건 바로 얘입니다. 요거 별표 쳤어야 돼, 요거. 요 표현.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면 대수 교과서를 받겠죠? 교과서에서 지수 쪽을 쭉 넘기다 보면은 두 학생이 싸우고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효진이랑 동준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짠! 동준. 난 이걸 이렇게 풀겠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둘이 곱해. 그래서 동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27분의 1인 거야. 됐지? 이게 맞을 거임. 그 다음 효진이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학원에 있는 뚱땡이가 그런 얘기 했다고.
음수가 나오면은 지수법칙 막 마음대로 못 한댔어. 음수 나올 때는 웬만하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음수 나올 때 안 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음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나 지수법칙 막 해서 네 맘대로 막 정리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학원 뚱땡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는 지수법칙 막 쓰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야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을 정리하면 그냥 3분의 1의 4제곱이랑 같을 거야. 그럼 밑이 양수로 바뀌었네? 그럼 지수 확장해서 지수법칙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과 같은 거고 얘는 27분의 1일 거야. 그래서 양수로 나와야 해. 라고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것에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친구가 맞는 걸까? 두 번째가 맞는 걸까? 두 번째입니다. 됐죠? 왜? 밑이 0보다 작을 때는 유리수 범위를 확장해서 연산을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0보다 클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수를 정확하게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맞는 학생은 첫 번째 학생입니다. 해서 앞에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3의 마이너스 3제곱. 괜찮나요?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역수. 자, 그럼 뒤에 있는 값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값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일단 보이는 거 9가 보입니다. 3의 제곱이죠. 그럼 분자부터 정리할게요. 분자는 뭐가 되냐? 3의 3분의 2제곱이 돼요. 됐죠? 확장했습니다.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죠? 3의 2분의 1제곱이죠? 이거를 뭐 한 거야? 앞에가 분자, 뒤에가 분모 나눈 거죠? 이거의 몇 제곱? 6제곱입니다. 됐죠? 그러면 밑이 같은데 밑이 같은데 나눴네요.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3에 빼려고 봤더니 통분해야 되는구나. 6분의 4에서 3을 빼니까 1이겠네요. 이거에 3, 6제곱. 그럼 몇인 거야? 3의 1제곱. 3이네요. 됐음? 그래서 결론. 3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거야. 그럼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몇이에요? 9분의 1입니다. 해서 마무리. 자, 보겠습니다. 15페이지 5번에 2번 문제 볼 거예요. 보세요. 일단 아이고 너무 깊게 들어갔다.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봤더니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 밑이 0보다 다 크잖아. 그러면 지수 확장해서 그냥 쭉 지수법칙으로 땡겨버리자. 괜찮죠? 갑니다. 우리 정우 숙제는 안 했는데 리액션 너무 좋죠? 2가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됐죠? 자, 확장합니다. 바로 가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부터요. 이 친구부터요. 안에 있는 이 알맹이부터 가야 되겠죠? A 세제곱이랑 B 제곱이 있고요. 나눈대요. 누굴 나누냐면 A 제곱과 B의 3분의 1제곱을 나눈대요. 다시 씁니다. A 세제곱과 B 제곱이 있는데요. 나눌 겁니다. 누구 나눌 거냐면요. A의 3분의 2제곱이랑 B의 3분의 1제곱 곱한 애를요. 됐죠? 그러면 자 밑이 A인 2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나누고 있죠?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 빼면 되네요. 3분의 7제곱. 밑이 B인 2를 관찰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죠? 지수끼리 뺍시다. 3분의 5제곱. 됐지요? 그리고 이 전체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잠깐만 타임. 이거 길게야? 아니면 끊긴 거야? 끊긴 거니? 끊긴 거네? 아이씨. 미안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씨 이상하더라. 다시요. 끊긴 거예요. 에헤이. 따로 봐야 돼. 따로 봐야 돼. 다시 미안합니다. 여기 볼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죠. 요거 따로 보는 거죠. 요거랑 요거를 나누는 거죠. 이게 루트가 다 씌워진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앞에부터 지수 확장 다시 하면요. A 세제곱 B 제곱에 2분의 1제곱에서요. A 제곱 B의 3분의 1제곱을 나눈 거네요. 맞죠? 이 표현입니다. 인쇄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자, A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B에서요. 나누죠.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을요. 자, 그러면 밑이 같은 A끼리 정리합니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이죠. 1에서 3분의 1 빼니까요. 그리고 이 전체 앞에 루트가 씌워져 있네요. 이 전체 루트 2분의 1제곱이네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A의 6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뭐. 됐죠? 그래서 정리해 주신 값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어? 응? 이것도 뭐야? 아닌데? 야, 이게 아닌디? 왜 아니지? 아, 찾았다. 씨. 아씨, 노안. 씨, 큰일 났다. 씨. 야, 이거 2분의 3이고 여기 3분의 2예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봤어요. 노안 이슈 큰일 났네요. 미안합니다. 망했어. 다시 풀어야 돼. 다시요. A의 2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는 거죠. 그럼 통분하면 6분의 9 빼기 4네요. 6분의 9 빼기 4니까 5. 미안합니다. B의 3분의 2요. 그리고 이거의 2분의 1제곱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요. A의 12분의 5제곱,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들 보실 때 지금처럼 나도 그래요. 한 번씩 헷갈립니다.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게끔 많이 연습해 주시고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16페이지 8번입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라고 한 다음 지금 나눗셈 표현 되어 있거든? 이거 분수로 바꿔 쓸게. 앞에 거 분자, 뒤에 거 분모.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구조를 좀 봐봐. 요거 세제곱하면 얘 되죠? 요거 세제곱하면 얘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구조냐면 사실상 이런 구조야. A 말고 x 더하기 y가 분모에 이렇게 있고 분자에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있는 구조인 거야. 이걸 정리하래.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리를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네가 아는 정보가 하나 더 있죠. 이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이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1이죠. A의 0제곱이니까. 역수관계잖아. 마찬가지 얘 둘이 곱해도 1이잖아. 역수관계니까. 그러니까 너는 둘이 곱한 게 1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그 상태에서 이거 정리하라는 거야. 아니 정리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돼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맞아? 뭔데요? 네, x 더하기 y.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그래서 뭐야? 약분 된다고. 됐음? 그럼 뭐가 남아요? 라고 하면 요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더한 다음 곱한 거 뺀 게 보일 거야. 마이너스 1이 보이겠네. 그럼 답이 뭡니까?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빼기 1이요. 끝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바꾸고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러진 않아. 근데 빨리빨리 안 보이면 바꿔놓고 봐야지. 그래서 구조 보시고 분명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표 문제들 1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 어색합니다. 어색함을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숙제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셔야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지금. 양 얼마 안 들여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안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해야죠. 네, 해야죠. 갑니다. 자, 갑니다. 대표 문제 4번입니다. 보시면요. 문제 별거 없어. A의 2분의 1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더한 값이 3인 걸 내가 알아. 그리고 얘를 구하래. 되게 간단하죠? 1차원적인 문제죠? 그럼 보세요. 아니 내가 얘를 아는데 이걸 구하라고? 얘를 아는데 이걸 구하라고? 그냥 봐. 느낌이 와야 돼. 엥? 요거 제곱하면 누구야? 얘네. 이거 제곱하면 누구야? 얘네. 끝. 구조 보셔야 돼. 이게 끝이야.
그럼 문제에서 뭘 준 거냐면 이거 준 거예요. 너 둘이 더한 게 3이었다? 구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을. 끝! 이 문제인 거야. 받아들여요? 진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진우? 얘 제곱하면 얘 맞잖아. 1제곱.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 맞잖아. 그럼 너 둘이 더한 거 할 때 제곱 더한값 구하라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 말이 있어야 되겠죠? 둘이 곱하면 몇 나온다? 1 나온다. 그럼 제곱 더한값 구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는 문제죠. 왜요? 곱셈공식 변형. 둘이 더한 거의 제곱에서 2xy 빼면 되니까. 그럼 둘이 더한 게 3이었네요. 제곱하면 9 빼기 2. 몇이에요? 7 답입니다. 해서 첫 번째 답 7이요. 끝. 그럼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풉니까? a제곱이랑 a-2제곱을 더하네요. 그럼 사실상 보셔야 돼. 첫 번째 나온 답을 알고 있습니다. 둘이 더한 게 7이에요. 근데 a를 제곱하면 a제곱 맞잖아. a-1제곱 제곱하면 a-2제곱 맞잖아. 그럼 또 뭐 한 거야? 너 둘이 더한 거 알고 있을 때 제곱 더한 값 구하라고. 같은 구조네요. 그럼 얘는 누굽니까? 둘이 더한 값 제곱에서 빼죠. 둘이 곱한 값 2배. 어차피 둘이 곱하면 1이니까. 그럼 결론은 49-2네요. 47이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없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a의 2분의 3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네. 얘는 뭐냐? 별거 없습니다. a 2분의 1제곱. 얘 뭐하면? 세제곱하면 얘잖아. 마찬가지 a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세제곱하면 얘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뭘 준 거야? 너 둘이 더한 거 알고 있을 때 세제곱 더한 값 구하라고 준 거야. 구조 보셔야 돼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네가 아는 것들만 줍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여기다 정리해 볼게. 너 둘이 더한 게 3인 거 알고 있다? 세제곱 더한 값 좀 구해봐. 대신 곱한 게 1인 것도 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뭔데? 고일 거죠.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히 바꿔서 얘기하는 과정들을 좀 연습해 주시고 이게 되시면 다음부터 그냥 빨리빨리 바로 직역해서 보세요. 그래서 얘는요. 둘이 더한 거에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죠. 그래서 더한 게 3이니까요. 27 마이너스 1하고 3 넣습니다. 9가 되겠네요. 몇입니까? 18이요. 끝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딱히 어렵지 않아. 우리 알고 있던 곱셈 공식 그대로 쓸 건데 지금 말하는 곱셈 공식이 어린이날 공식은 아니잖아. 그냥 많이 쓰던 공식들이라고. 그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 그 구조에서 딱히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차분히 잘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서요. 여기 있는 문제를 또 한번 관찰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엔 a의 2x제곱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요. a의 2x제곱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성공했네요. 좀 치네. 옛날에 밥풀 좀 했나 봐요. 자, a의 2x제곱이 누군지 아는데 문제에서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a-x제곱분의 ax제곱 빼기 a-x 말하기도 힘들어. 저 값을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 a의 2x제곱이 2라는 걸 알아. 그럼 너 a의 x제곱 얘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네.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 a의 2x제곱이라는 거는 ax제곱의 제곱이랑 같은 거야. 맞아? 여기까지 됐어? 얘가 누구라고 했니? 2라고 했죠? 하나 더. 이 밑에 오는 a는 0보다 어떤 애? 큰 애라면서. 맞아요? 그럼 0보다 큰 수의 거듭제곱 형태잖아. 그럼 당연히 양수만 나오겠지? 그 양수를 제곱한 게 누구래? 2래. 제곱해서 2 나오는 양수가 누군데요? 루트 2. 밖에 더 2냐? 그래서 결론. a의 x제곱은 루트 2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알았으니까 뭐해? 대입하세요. 됐잖아? 그럼 대입해서 써볼게요.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됐죠? 역수.
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2분의 1 역수. 됐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건데? 계산해야지. 근데 계산하려고 봤더니 번분수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뭐 해줄래? 분모랑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할 거야. 됐음? 자,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2 더하기 1이죠. 여기도 똑같이 루트 2 곱하면 2 빼기 1이죠. 그럼 이쁘게 계산되잖아. 맞아? 그래서 다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모와 분자의 둘 다 루트 2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2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 3분의 1이 답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때 지금처럼 이 a의 x제곱을 구한 다음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구조를 봐봐. 결과적으로 너 이거 쓴 다음에 루트 2 루트 2를 곱했잖아. 왜? 그래야 이쁘게 정리됐으니까. 맞아? 근데 루트 2가 누구야? a의 x제곱이었잖아. 그럼 이거를 애초에 문제 자체 시작할 때부터 보자고.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a의 2x제곱을 알아. 근데 여긴 a의 x제곱이 보여. a x제곱 보여. 그거에 역수들이 보이고 있어. 그럼 여기다 바로 a의 2x제곱이 되게 만들게. 뭐 하면 돼요? 분모랑 분자에 a x제곱을 곱해주면 돼. 다시요. 누구 곱한다고요? a의 x제곱을 곱해주면 돼. 왜? 곱하면 밑이 같으니까 a의 x 더하기 x 2x 됐어요? 여기는요 a의 0제곱 1이네요. 마찬가지 분자는 a의 x 더하기 x 2x제곱 a의 0제곱이니까 1이겠네. 그래서 곱하는 순간 a 2x제곱 더하기 1분의 a 2x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뀐다고. 그럼 얘가 누군데 2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똑같죠. 됐어? 그래서 a의 x제곱을 구한 다음 대입할래요? 상관없습니다. 식변형을 좀 한 다음에 대입할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대신 중간 연산 과정에서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끝. 자, 보세요. 일단 내가 아는 건 a의 2x제곱이야. 그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야.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 지수법칙을 역으로 생각해서 봐봐. ax제곱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 아까 처음 접근은 이거였지. 근데 얘를 a제곱의 x제곱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 얘를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건데 해도 딱히 상관은 없어. 풀 수만 있으면.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맞게 정리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아까 루트 2였는데 그거 대입해서 문제 풀어야지. 상관없다고. 이렇게 바꿔서 그냥 나 바로 만들 건데 상관없다고. 됐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나는 a의 2x제곱이 2라는 거 알고 있음. 근데 여기 봤더니 a의 2x제곱은 안 보여. 그럼 뭐 할래? 보이게 만들면 되지 뭐. 어차피 분수잖아. 분모랑 분자에 같은 수 곱해도 상관없잖아. 맞아요? 누구 곱할래요? 라고 하면 뻔하죠. a의 x제곱밖에 곱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곱 때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선생님 여기 a의 x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때리면 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제곱할래요. 분모 분자가 있는데 제곱을 하면 우리가 원래 구하던 값의 제곱값이 나오는 거야. 됐음? 그리고 제곱한다고 해서 얘가 또 이쁘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한다? 똑같은 애 그냥 곱한다. 그럼 전개해 주시면 곱하겠죠?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0제곱 그래서 1로 바로 쓰겠습니다. 분의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죠. 지수법칙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따라와. 그럼 이때 볼 수 있겠네요. 얘가 누구였다? 2였구나. 그럼 도대체 얘는 누굴까요? a의 4x제곱은요. a 2x제곱의 제곱 됐잖아. 그럼 뭐야? 2의 제곱이니까 4였겠네. 그럼 다시 2 플러스 1분의 4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됐죠? 역수.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요. 분모 문제 2 곱할게요. 6분의 8 플러스 1이겠죠. 6분의 9였습니다. 몇입니까? 2분의 3이네요. 끝.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실수 xy가 있고요. 다음 값을 구할 겁니다. 자,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자, 일단 5의 x제곱이랑 2의 y제곱이 같대요. 몇으로? 10분의 1로 같대요. 그럼 너 x 말할 수 있지. 5의 x제곱이 10분의 1이잖아. x 말할 수 있죠. 맞아요? x 누군데요? 5의 x제곱이 10분의 1이 됩니다. x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으면 땡큐지. 왜?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 어차피 봐봐. 문자 몇 개? x 한 개. 등식 하나. 그럼 x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x값 존재한다 안 한다? 할 거야. 할 거라고. 근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게 문제지. 됐음? 모른다고. 어쩔 수 없네. 못 구하네. 그럼 마찬가지로 어차피 2의 y제곱도 10분의 1인 거잖아. 그럼 너 y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뭐 있긴 있겠지 누군가. 근데 나도 누군지 몰라. 그래서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꿉니다. 방향을. x와 y가 누군지 모른다면 좀 넓게 봅시다.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값. 말 그대로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값만 찾으면 되잖아. 됐음? 그럼 걔를 만들어 보자. 그럼 다시 x분의 1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x분의 1이 보여야 되겠지. 그럼 이 식에서 여러분들은 x분의 1이 보이도록 식을 적당히 변형해 주셔야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에 x분의 1을 거듭 제곱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차피 둘이 같은 거니까 양변에 x분의 1을 똑같이 거듭 제곱해도 같은 값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5는 10분의 1의 x분의 1제곱. 그럼 x분의 1 보이는 거 맞죠? 하지만 x분의 1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보이네요. 두 번째, y분의 1을 양변 똑같이 거듭 제곱해 주겠습니다. 그럼 2는 10분의 1의 y분의 1제곱이겠네요. 마찬가지 y분의 1이 보입니다. 우린 뭐 하면 돼? x분의 1이 누군지 y분의 1이 몰라. 우린 누구만 구하면 된다? 더한 값만 구하면 된다니까. 근데 x분의 1이 지수자리에 y분의 1도 지수자리에 있네. 그리고 하필이면 둘 다 밑이 10분의 1로 동일하네. 그럼 우린 지수끼리 뭐한 값? 더한 값만 찾으면 되죠? 그럼 지수법칙 뭐 하면 돼요? 10분의 1의 x분의 1하고 10분의 1의 y분의 1을 곱하면 10분의 1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얘가 몇이었다? 5. 얘는 몇이었다? 2.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이었다? 그럼 얘는 누구야? 12였네요. 그럼 10은 10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됐습니까? 왜? 10분의 1의 역수가 10이니까. 10분의 1의 역수가 10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10분의 1 똑같네. 지수 자리에 있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누구와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유는 딱 하나야. 문제에서 분명히 세팅이 되어 있어. 조금이라도 수가 바뀌면 절대 못 구합니다. 그래서 세팅된 문제고 얘를 푸는 법은 지금처럼 정리하시면 눈에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나는 궁금합니다. 누가요? x분의 3에서 y분의 1을 뺀까? x가 누군지 찾을 생각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르니까요. y도 마찬가지죠. 그럼 누구만 찾으면 된다? x분의 3에서 y분의 1을 뺀 값만 찾으면 된다. 그럼 x분의 3이 보여야 된다. 그럼 보이게 만들어 봅시다. 누구를요? 요식이죠. 27이 보입니다. 3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내가 양변에 x분의 1을 거듭 제곱해주면 45는 3의 x분의 3제곱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양변에 y분의 1 거듭 제곱해주면 5는
3의 y분의 1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뭔데? 나눔값. 맞아요. 지수끼리 뺐네. 나눔값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값 쓸 거야. 3의 x분의 3에서 3의 y분의 1을 나누면 3의 x분의 3 빼기 y분의 1제곱 되는 거죠. 참고로 얘가 누구였냐? 45. 얘는요 5였습니다. 45에서 5 나누면 몇 남아야 돼요? 9죠. 3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럼 밑이 3으로 동일하니까 결론 문제에서 물어본 x분의 3에서 y분의 1을 뺀 값은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 됐습니까? 정리. 요거 풀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숫자 3개의 대소를 좀 비교해 보렴. 아니, 숫자들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대소 비교 어떻게 했죠? 대소 비교 어떻게 했죠? 아, 맞아요. 빼서 했어요. 대소 비교는 빼서 했어.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양수. 작은 거 빼기 큰 거. 음수 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못 빼는 애들도 있었죠. 그냥 빼서 안 되는 애들이 있었지. 그런 애들 어떻게 했냐? 제곱해서 빼거나. 맞아? 제곱을 해서 빼거나 분수 형태로 분자분모로 놓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아요? 왜 제곱했어요? 대표적인 것들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단순히 빼서 정리가 안 되거든. 그런 애들은 제곱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문제 마찬가지. 루트입니다. 세제곱근 4예요. 6제곱근 5입니다. 이거 대소비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자, 보여드릴게. 여러분들은 그 아무리 어떤 큰 수가 와도 보자마자 바로 직관적으로 이 새끼가 커요. 저 새끼가 작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써볼게요. 앞에다가. 자, 봐봐. 27에 103제곱. 졸라 크죠, 숫자? 31에 103제곱. 누가 더 커요? 보자마자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차피 103번 제곱한 건 똑같잖아. 그럼 누가 크면? 밑에 있는 수가 크면 큰 거지 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지수가 같으면. 그러면 보자마자 대소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됐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봅니다. 31에 10제곱. 31에 21제곱. 누가 더 커요? 31에 21제곱이 더 크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얘는 31을 10번 곱한 거고 얘는 21번 곱했으니까 더 많이 곱했잖아.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두 번째. 밑이 같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대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문제. 3분의 1에 5제곱. 3분의 1에 7제곱. 누가 더 커요? 어떻게 알았어요? 3분의 1은 뭐야? 계속 3개 중에 하나씩 남기는 거잖아. 맞아?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몇 번? 5번만 줄었지. 얘는 몇 번? 7번 더 줄었네. 맞아요? 그럼 더 작은 건 누구? 더 큰 건 누구? 보자마자 알 수 있네. 괜찮아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대소를 비교하라고 지수가 같게 혹은 밑이 같게 만들면 보자마자 알 수 있어. 자신 있게 갑니다. 뿅. 그럼 지수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 지수를 확장해 볼까요? 자, 루트입니다. 2의 몇 제곱? 2분의 1. 오. 자, 그다음 세제곱근 4죠? 2의 몇 제곱? 3분의 2. 바로 갑시다. 그럼 6제곱근 5는요? 5의 6분의 1이죠. 자,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얘는 밑이 2, 얘도 2, 얘는 5네. 그럼 2를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요건 좀 힘들겠네. 됐음? 하지만 지수는 똑같이 바꿀 수 있을 거야. 2분의 1제곱, 3분의 2제곱, 6분의 1이죠. 아씨, 2분의 1, 3분의 2, 6분의 1? 2하고 3하고 6이 분모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12분의 1로 바꾸면 되죠. 갑니다. 12분의 1제곱으로. 얘도 12분의 1제곱으로. 얘도 12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되지 뭐. 자, 첫 번째 수입니다. 요 안에다 누구 쓰면 돼요? 2에 6제곱 쓰면 되죠. 맞잖아?
6분의 1이 있었네. 나 왜 12로 봤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6분의 1로 볼게요. 미안합니다. 그러네요. 네, 6분의 1로 볼게요. 누가 오면 돼요? 3 오면 되네. 그럼 여기 누가 오면 돼요? 얘 누가 와야 돼? 해봐. 누가 와야 돼? 4. 여기 누가 와야 돼? 5죠? 됐죠? 끝. 그럼 뭐야? 6분의 1, 6분의 1 똑같네? 그럼 2의 세제곱 몇인데? 8. 4제곱은 16. 얘는 그냥 5잖아. 그럼 지수 똑같으니까 밑 제일 큰 놈이 크겠지. 뭐 누가 제일 커? 16.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5. 그럼 제일 작은 게 6제곱근 5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 됐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나쁘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중단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연습 문제하고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안 풉니다. 진도 나가는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 유형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로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표현이죠. 로그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날입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엄마, 나 오늘 학원에서 로그 배웠음.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다 알고 계세요. 로그가 뭔지, 어떻게 푸는지, 성질이 어떻게 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르는 척 물어보실 거라고.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뿅.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나 로그 배웠어. 뭔데?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야. 다시 어떤 수?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우리 지금까지 실수는 다 배운 것 같은데? 아니야. 거듭제곱근도 사실 지금 처음 배운 거잖아. 맞아? 세제곱하면 2가 나온 숫자가 분명히 존재할걸? 그거 누군데? 세제곱근이. 새로 배웠잖아. 마찬가지.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겁니다. 로그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볼게. 2를 제곱해 볼게요. 몇이죠? 4예요. 2를 세제곱할게요. 몇이죠? 8입니다. 그럼 2에 몇 제곱을 하면 6이 나올까? 요게 좀 애매하네. 맞아? 도대체 2에다 몇 제곱하면 6이 나오지? 이 수는 존재할까 안 할까? 있지 않을까요? 뭐 2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숫자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누굴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제곱에 오는 이 수를 표현할 겁니다. 뭐로? 로그로. 그럼 봐봐. 이 숫자를 표현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정보가 필요해. 밑이 2야. 됐지? 그리고 이 수만큼 거듭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이 수를 말할 때 2하고 6이 포함돼서 표현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맞아요. 그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가요. 얘는 누구냐면 로그 2의 6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로그 2의 6 2의 상관없습니다. 로그 2의 6 무슨 뜻이냐? 밑이 2일 때 6이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 분명히 누군가 존재는 할 거야. 근데 나 누군지 몰라. 그럼 이 수는 우리가 지금부터 로그라는 기호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그 2의 6. 얘가 누구야? 밑. 됐음? 밑. 밑이 몇이야? 2였잖아. 그럼 2에다가 이 네모만큼 거듭제곱하면 6이 나올 거야. 2에다 거듭제곱해서 6 나오게 만드는 그 숫자. 됐습니까? 자, 참고로 쓰실 때요. 요렇게 좀 잘라서 잘 써주세요.
얘는 조그맣게 씁니다. 조그맣게 써. 그럼 얘는 좀 크게 씁니다. 이렇게. 됐죠? 하나 더. 이때 우리가 조그맣게 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불러요. 왜? 여기서 밑이거든. 얘도 그냥 밑입니다. 밑에 썼으니까 밑. 이렇게 쓰시면 돼. 하나 더. 이 6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진수라고 부를 겁니다. 진수. 그래서 밑과 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 자, 그럼 봐봐. 로그 2의 8. 얘는 어떤 숫자야? 밑이 2일 때 거듭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8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야. 그럼 2에다 몇 제곱해주면 8 나오는 거니? 그럼 얘는 누구다? 3입니다. 됐을까요? 됐음? 아니 선생님 그럼 3이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 그럼 새끼야 루트 4는 그냥 2라고 쓰면 되지 왜 루트 4라고 쓰냐? 네? 됐죠? 표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런 표현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문자로 말하면 이렇게 돼. 어떤 수의 x제곱이 n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거듭제곱수 x는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x는요 밑이 몇일 때? a일 때 n이 되게 해주는 값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로그 a의 n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a를 뭐라고 한다? 밑. n을 뭐라고 한다? 진수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운 거고요. 사실상 이게 실수를 표현하는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실수 다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하자면 로그 2의 8, 2에다 몇 제곱하면 8 나와? 3. 됐죠? 그럼 사실상 로그라는 기호를 지금 딱 처음 배운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로그 기호보다 이렇게 지수로 표현된 방식이 조금 더 읽기 편하고 생각하기 편할 거야. 그래서 로그로 나온 이 정보를 보면서 우리는 지수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 하시면 돼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x는요 로그 a의 n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야지 밑 찍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읽으시면 돼요. a의 x제곱이 n입니다. 뿅 지수 표현. 됐죠? 봐드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로그 3의 81. 얘는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3의 x제곱이 81인가 봐. 누군데? 4, 4제곱이요. 끝. 됐습니다. 계속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의 표현들만 하고 있네요. 맞아요. 지금 내가 아는 거 표현한 거고. 그럼 모르는 숫자 뭐 있는데요? 이거 모르는 숫자잖아. 로그 2의 6. 얘가 누군데? 그냥 로그 2의 6이야. 됐음? 그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봐드릴까요? 새로운 표현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로그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럼 모든 실수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김. 어떤 문제냐?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정의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실수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실수이기 위한 조건이 존재해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게. 써봅니다. 로그 1의 5. 얘는 어떤 숫자입니까? 밑 짚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지수로 바꿔서 읽어볼게. 1의 x제곱이 5인 거야. 에? 1에다 몇 제곱하면 5 나와? 그냥 누구라도 1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런 거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밑이 1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밑에 1이 오면 밑에 1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로그 마이너스 2의 4. 됐죠? 얘 몇입니까? 마이너스 2에다 몇 제곱하면 4 나오는 거야? 2제곱이요. 와우. 그럼 하나 더. 로그 마이너스 2의 8. 2에 몇 제곱하면 플러스 8이 나올까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 맞아요? 그래서 밑이 음수일 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되네요. 하나 더. 마이너스 2에 로그 마이너스 2에 6이라고 하면 도대체 여기 뭘 써야 되는 건데? 됐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밑이 0보다 작아도 우리는 아유 모르겠다 이거 존재 안 하겠는데?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밑은 0, 1이 아니고 0보다 큰 수만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밑이 0보다 큰 수입니다. A가 0보다 큰 수예요. 그 말은 양수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진수도 어떤 애가 와야 돼? 양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도 항상 0보다 큰 수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로그로 표현된 수가 실수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요.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며 진수가 0보다 큰 수일 때만 정의됩니다. 그게 아니면 정의되지 않습니다. 끝. 됐어요?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두 개를 관찰해 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표현된 문자들을 한 번씩 보시고 연습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또 성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배웠습니다. 거듭적으로 배우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갑니다. 26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문제들 볼게요. 3의 5제곱이 125예요. 당연하죠? 이걸 우리가 로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수에 있는 3은요. 밑이 몇일 때? 5일 때 125가 되도록 만드는 수입니다. 로그 5의 125. 끝. 자, 두 번째입니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은 81이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 4,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4는요. 로그 3분의 1의 81과 같습니다. 밑이 3분의 1일 때 81이 되도록 하는 거듭제곱수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야. 자, 밑으로 넘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다음, 로그 2의 32는 5라고 나와 있죠? 얘를 우리가 지수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 찍고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이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2의 5제곱은 32. 됐죠?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읽습니다. 그게 지수 표현. 3분의 1의 마3제곱은 27. 됐죠? 네, 같은 표현 맞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확인 문제 3번. 다음이 정의되고 싶습니다. 그때 실수 x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자, 로그로 표현된 수가 있습니다. 밑은요, 마이너스 3, x 빼기 3이고요. 진수는 4네요. 그럼 이게 실수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밑 조건, 진수 조건 두 개 보시면 돼요. 자, 진수는 4입니다. 0보다 큰 거 맞죠? 그럼 밑에 오는 누구? x 빼기 3이 1이 오면 안 되고요. x 빼기 3이 0보다 커야만 실수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x는 4가 아니고요. x는 3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끝. 됐죠? 3보다 크지만 4 빼고 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다시요. 로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수로 정의되고 싶습니다. 그럼 밑 조건, 진수 조건 만족하면 되겠네. 밑에 누가 있어요? 7이죠? 1이 아니고 0보다 큰 수 맞죠? 그럼 진수에 있는 누구? x-2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는요. 2보다 큰 수가 올 때 실수로 정의됩니다. 끝. 자, 오른쪽 넘어가서 대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로그 2분의 1의 8. 됐죠? 로그 2분의 1의 8. 얘는 누굴까요? 라고 하면 몰라. x라고 놔야지. 자, 정리합니다. 밑 짚고 나갔다 들어와요. 2분의 1의 몇 제곱이? x제곱이 8이 됐나 봐. 됐습니까? 자, 참고로 8은요. 2의 몇 제곱? 세제곱. 2는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됐죠? 그럼 결론. x에 누가 오면 돼요? 마3이 오면 되네요. 이 값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됐습니까?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질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9의 27. 누굴까요? 몰라요. x.
그럼 다시 밑 짚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지수로 바꿔 해석해 볼게요. 9의 x제곱이 27이라는 뜻이겠죠? 9는요 3의 제곱입니다. 27은요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결론 2x가 3인 거잖아. x는 몇이었다? 2분의 3. 그래서 얘는요 2분의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로그라고 쓰여진 수의 정의를 가지고 지수로 바꿔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지수로 바꿉니까? 지금 당장 배웠으니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숫자 표현은. 그래서 지수로 바꿔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 다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요. 다음이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 로그로 써져 있습니다. 자, 밑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밑 누구죠? x네요. 일단 첫 번째, 밑 조건. 밑에 오는 x는요. 일단 1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0보다 큰 놈들이 와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수 조건. 밑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진수에 오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차 부등식이 나오네요. 인수분해할게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죠.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 플러스 2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큰 범위를 말해줘. 여기를 말해줘. 그럼 x는요. 마이너스보다 작은 수이거나 x는 2보다 큰 수를 말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론. x에 어떤 애가 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일단 1이 오면 안 되고요. 0보단 커야 되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이거나 2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수직선에서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0보다는 큰 애가 오면서 1은 빼야 됩니다. 와 뜨거. 됐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수 이거나 플러스 2보다는 큰 수가 와야 되는 상황. 됐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하면 되겠네요. 누굽니까? 여기죠. 그래서 x는요 2보다 큰 수가 오면 되겠군.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다음 로그가 정의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밑 조건 봅니다. x-2가 밑이네요. 얘 1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x-2 밑은요 0보다 큰 수가 왔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x는요 일단 첫 번째 3이 오면 안 되고요. 대신 2보다 큰 수만 와야 됩니다. 2보다 크지만 3은 오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진수 조건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부호 반대로 바꿔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x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값 바로 얘기해 볼게.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가 오겠죠? 그럼 다시 x에 오는 값은요. 다시요. x에 올 수 있는 값은요. 2보다 크면서 3은 빼셔야 되고요. 0부터 4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수직선 그리면 됩니다. 2보다 크면서요. 3일 때는 일단 빼셔야 되고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애들이 와야 됩니다. 됐죠? 그럼 둘 다 칠해진 부분을 말하면 되겠네요. 어머 여기 다 칠해졌네. 여기도 다 칠해졌네요. 대신 3은 뺐어야 됐죠? x는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 이거나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밑 조건, 진수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엄밀하게는 거듭제곱에 오는 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2에다 몇 제곱하면 6 나올까? 그 숫자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래요? 로그 2의 6. 됐죠? 너무 빨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로그로 써져 있는 수가 실수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밑 조건은요. 밑에 오는 값은 0보다 크고 1이 오면 안 되고요. 당연히 진수는 0보다 큰 수만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는 실수로서 정의됩니다. 끝.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보세요. 되게 재밌어. 이제 로그의 성질을 볼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쓰는 모든 로그 표현은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할 때만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기호 안 쓸게요. 그냥 밑조건 만족하고 진수조건 만족하는 애들만 쓰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표현. 자, 보세요. 로그 A의 1입니다. 진수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밑은요? 그냥 A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밑조건 만족하는 아무거나 다 와도 돼. 얘 몇일까? 왜? A의 몇 제곱이 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됐죠? 밑이 누가 오든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자, 두 번째 로그 A의 A 몇이게요? 1입니다. A의 몇 제곱이 A니? 1제곱이요. 됐어. 1입니다. 따라왔을까요? 괜찮아요? 네. 아주 기초적인 성질 이야기 두 개 일단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서부터 야무지게 잘 봐주세요. 자, 로그 A의 n 더하기 로그 A의 n. 새끼야, n. 자,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건 계산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첫 번째. 로그 A의 m이 있어요. 일단 내가 누군지 몰라. 문자로 나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것부터 볼게. 로그 A의 m이라는 값을 내가 편의상 P라고 할게. P라고 할게. 얘는 P야. 두 번째. 로그 A의 n을 Q라고 할게. 그럼 봐. 우리는 P 더하기 Q를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럼 이때 내가 이렇게 바꿔 쓴 이유는 우리 아직 로그 표현이 익숙하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지수로 바꿔서 말할게. 이렇게 말하면 되죠. A의 P제곱이 M입니다. 맞아요? A의 P제곱이 M입니다. 마찬가지 A의 Q제곱이 N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었냐? P하고 Q를 더한 값이 필요했거든? 그럼 여기 PQ가 지금 지수에 있단 말이야. 밑이 똑같네?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둘이 뭐하면? 곱하면 지수끼리 P 플러스 Q가 보이겠죠? 그래서 나는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을 곱해서 A의 P 플러스 Q제곱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누구죠? M. 얘는 누구죠? N. 그럼 둘이 곱한 얘는요? M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린 누가 궁금했다고요? P 플러스 Q가 궁금했다니까요. 얘는 누굽니까? 밑이 A일 때 뭐가 되도록 하는? MN이 되도록 하는 거듭제곱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린 얘를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밑이 누구일 때? A일 때 MN이 되도록 하는 값이구나. 그래서 결론.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서 씁니다. 됐죠?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더하면 곱해서 씁니다. 됐음? 더하면 곱해서 씁니다. 잘 생각해봐. 곱하면 더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지. 언제? 치수. 맞아? 로그는 뭔데? 역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또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뒤에 함수 중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서 쓰면 되는구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번엔 로그 A의 M 하고요. 로그 A의 N입니다. 같은 애예요. 이 둘이 빼볼게요. 뺄셈을 보겠습니다. 빼라고 했어? 얘는 누구야? P. 얘는 누구? Q.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음. 난 뭐가 궁금해? P에서 Q를 뺀 게 필요해. 그럼 지수끼리 뺀 게 필요하니까 뭐 하면 돼? 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의 P-Q제곱 나오겠네요. 자, 얘가 M, 얘가 N이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요. N분의 M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음.
맞나요? 그럼 다시 P 빼기 Q는 누굽니까? 밑이 A일 때 N분의 M이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 그럼 우리 뭐야?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뭐예요? 로그 A의 N분의 M. 그래서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빼면 진수끼리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앞에가 분자, 뒤에가 분모. 됐죠? 재밌죠? 되게 재밌다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위에서 했던 거잖아. 그럼 로그 A의 M이랑 로그 A의 M을 더하라고 했네. 밑이 A로 똑같네. 밑이 A로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며.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M 제곱이지 뭘. 맞아요? 근데 봐봐.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수죠. 같은 수 두 개를 더했어. 그럼 뭐가 돼? 두 개가 되는 거지. 로그 A의 M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야? 같은 표현이네? 됐습니까? 그럼 만약 내가 똑같은 걸 세 번 써서 더하면 어떻게 될까? 세제곱 되겠지.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세 개 있는 거겠지. 됐어요? 그럼 내가 얘를 K번 써서 곱하면 어떻게 될까? K제곱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K가 되겠지. 결론. 진수에 있는 이 거듭제곱수는 앞으로 뿅 넘어와서 실수배처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괜찮나요? 자, 이걸 우리가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고 합니다. 왜 기본 성질이냐? 추가 성질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일단 기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있는 29페이지의 확인 문제 1번. 연습할 거 많이 없어. 이 정도만 일단 하면 돼. 자, 보세요. 재밌지?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 재밌지 않아? 말 걸지 마. 고만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로그 4의 3분의 8 더하기 로그 4의 6. 밑이 4로 똑같네요. 더하고 있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진수끼리 곱해서 쓰면 되겠구나. 로그 4의 3분의 8 곱하기 6. 약분하면 로그 4의 16. 몇이니? 여기서 문제. 2라고 바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볼게요. 로그 4의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 앞으로 뿅 날라와도 되는 거죠? 2 로그 4의 4. 밑진수 같으면 몇이에요? 1이네요? 몇입니까? 2입니다. 끝. 됐습니까? 네, 로그 정의로 해석하셔도 돼요. 성질용이 정리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대신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죠? 재밌지? 내가 너무 강요해, 재미를? 혹시?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2의 루트 6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3. 자, 주의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로그끼리 더하고 빼는 걸 보여줄 때 밑이 같은 상황에서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잘 생각해봐. 요 앞에 아무도 없을 때만 봤어. 맞아? 단순하게 로그 A의 M, 로그 A의 N 둘이 더할 때야. 앞에 실수배 없을 때 봤어요. 근데 얘는 뭐야? 요 2분의 1이 있어. 그죠? 2분의 1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질을 봤을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어. 그럼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야 돼. 여기 2분의 1이 있잖아. 여기 2분의 1 있잖아. 이거 어디로 갈 수 있어? 그렇지. 3의 2분의 1제곱으로 갈 수 있어. 왔다 갔다 하셔야 돼. 됐습니까? 그럼 다시 씁니다. 로그
2의 루트 6 빼기 로그 2의 3의 2분의 1제곱. 이거 루트 3으로 써 상관없죠? 2분의 1제곱. 됐어요? 그럼 봐봐. 로그끼리 뭐해? 빼고 있죠? 그럼 뭐 한다? 진수끼리 나눠서 루트 3분의 루트 6이네요. 약분합니다. 누구 남아요? 루트 2 남는 거죠? 다시 쓰면 로그 2의 루트 2. 몇이게? 2에 몇 제곱하면 루트 2 나와요? 2분의 1제곱.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 로그 2의 2분의 1제곱. 앞으로 넘어가야지. 2분의 1에 로그 2의 2. 그래서 2분의 1이요. 끝.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됐죠? 됐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뒤로 가시면 대표 문제 1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 문제 1번까지 일단 같이 풀고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수업 때 오늘 얘기하지 못한 추가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거야. 추가 성질 얘기할 건데 추가 성질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거든. 밉 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랑 추가 성질을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과제 있습니다. 근데 드렸나요? 아, 과제 안 줬구나. 네. 요 문제 빨리 풀고 위에 가서 과제 챙겨서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과제 받아가신 다음에 꼭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로 구성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밑이 전부 다 3인 로그들끼리 더하고 있네요. 땡큐. 뭐 하면 돼요? 진수끼리 다 곱해버리면 되죠. 로그 3의 54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3. 끝. 됐지요? 약분합니다. 몇이야 이거? 27이네요. 그러면 얘는요. 로그 3의 자 27이죠? 3의 세제곱 3이죠? 3 루트 3이네요.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다시 지수법칙 로그 3의 몇 제곱? 2분의 9제곱. 됐습니까? 얘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밑진수 3으로 똑같네요. 그럼 답은요. 2분의 9입니다. 끝. 재밌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빨리 풀게요. 정리 먼저 합니다. 여기 실수배 2가 있네. 네, 다시 넣으세요. 넣어도. 씁니다. 로그 10에 루트 5에서 로그 10에 2 루트 1을 빼고 있죠? 분자, 분모. 진수끼리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곱하고 있네요. 밑이 동일합니다. 누구 곱하면 돼요? 2의 제곱.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끝. 약분해 주시고요. 됐죠? 그럼 여기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로그 10의 루트 10 몇입니까? 2분의 1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가져갖고 올게요.